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 수특교재 문학에서 이게 몇 페이지죠? 19페이지요. 19페이지의 교과서 개념학습에 작자비상에 상사동기라는 작품이 나오는데 제목에 있는 의미는 여러분이 좀 파악하기 힘들 것 같아서 내가 상사동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이에요. 동네 이름. 네, 동네 이름이니까 여러분이 알아둘 것은 상사동기보다 더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름이 두 개예요. 이름이 별명이 있는데 얘가 영영전. 영영전이 훨씬 더 유명한 영영전. 그러면 홍길동전처럼 영영이가 여주. 여러분은 여주를 잘 알던데 여주가 뭐지? 남주 여주 많이 쓰잖아. 여주 여자 주인공이 영영이고. 여기서 앞부분의 줄거리, 이게 앞부분 줄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줄거리는 크게 세 가지야. 그러니까 앞에 빠져 있으면 앞부분의 줄거리, 중간에 생략돼 있으면 중력 줄거리, 어떨 때는 후력 줄거리가 있는 거지. 그럼 정빈이가 뭐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는 얘기 알지? 누가 이기지 얘들아? 거북이 이기지.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요약해서 한번 얘기해볼까? 토끼와 거북이 얘기. 그 간 꺼내는 그거 말고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는데 토끼가 거북이를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중간에 낮잠을 자서 거북이한테 역전당했지. 지금 정빈이가 얘기한 게 줄거리잖아, 얘들아. 줄거리가 사실 따지고 보면 토끼와 거북이가 하는 게 이제 인물과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삐뚤어졌다. 더 삐뚤어지네. 그래서 내가 뒤로 조금 뺄게. 화면이 커졌지, 얘들아. 화면이 커졌고 이렇게 한 다음에 내리면 어쩔 때까지.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 쳐보니까 인물에다 동그라미 쳐보면 김생이라는 애가 있고, 한번 나 따라해봐. 김생이 있고 또 누가 있지? 회상군이 있지, 그제? 그다음 누가 있지? 영영이 있지. 그 다음에 영영이 이모가 있지. 그래서 네 사람이 나온다는 거지. 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파악하면 되는데, 김생은 누구라고? 풍유랑이고, 그 다음에 회상군은 누구야? 왕자. 왕자가 뭐야? 왕이야. 왕아들. 시인은 뭐지? 뭐하는 여자. 시체 여자? 뭐하는 여자? 시중 드는 여자. 나도 옆에서 시중 드는 여자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거 다 설치해주고. 매니저 약간. 그리고 영영의 이모. 이모가 누구지? 엄마의 남동생, 맞지? 네. 아니지, 이제? 엄마의 여동생이거나 네. 언니. 맞죠? 그래서 이런 얘기다. 그래서 여기서 남주는 누구야? 누가 사랑했다? 영영이 이모하고 회상군이 아니지? 누가 사랑했지? 김생이랑 김생이 영영을 짝사랑하는 느낌이지, 그제? 네. 그래서 여자 주인공이 영영이야 되고 남자 주인공이 김생이 되는 거지. 자, 하나씩 풀어볼게. 풍류랑은 뭘까? 풍류가 랑까지 써볼까? 풍류랑은 이제 풍치가 있고 멋진 젊은 남자. 풍치가 있고는 풍치가 덩치를 말하고 흘려나오는 분위기고, 멋진 남자. 나 같은 사람이 풍류랑인 거지. 만약에 너네가 20살이 돼가지고 대학교에 갔는데 선배가 대학 갔다 왔어. 그랬더니 후배들 딱 술 사줄게 보더니 자기가 다 쏘고, 항상 잘 웃고, 유머도 잘 치고, 그런 선배가 있다. 공부도 잘한다 그러고 족구도 되게 잘해. 또 모임 있으면 항상 참여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풍류랑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그다음 김생의 성은 뭐야?
김씨요. 이게 성이야. 지성이는 성이 박씨니까 박이 네. 성이고 지성이 명이지. 네. 그래서 합쳐서 성명이지. 성명. 알겠어요? 그다음에 김생은 성은 김인데 생은 서생, 학생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성이 뭐지? 쌤 성. 쌤 이름 뭐라? 안종민이 안지고 이름은 종민이지만 다른 사람 부르기 돼. 안 선생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네. 그것처럼 김씨 성을 가진 서생이 김생이 돼.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만났던 작품 중에는 이생규장전 들어본 사람 있어요? 이생규장전 제목은 들어봤다. 아무도 없어요? 한 명? 이게 이시성을 가진 서생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만복사 저포기에는 양생이 나와. 그래서 김씨 서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다음에 취중은 뭐지? 술 취한 가운데, 그다음에 말을 탔다가 왕자 회산군. 그래서 왕자인 회산군의 시녀. 근데 이제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게 있어. 그러면 이 영영이가 회산군의 시녀잖아. 근데 이 여자가 결혼을 못해. 얘는 누구의 여자야? 회산군의 여자야. 근데 회산군의 여자가 본부인이 따로 있어. 그래서 지금 드라마 중에 신의 선인가 그 배우가 나오는 철인왕후라는 드라마를 하는 것 같더라고. 왕후니까 왕의 부인인데 중전 부인이고, 그다음에 세컨드, 서드 뭐 엄청 많아. 그리고 예전에 드라마 중에 옷소매 붉은 극동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나 지금 이거 쳐야 된다. 그 드라마를 보면 이제 왕의 시녀인 덕선이라는 애가 여자 주인공이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뒤에 보면 이제 덕선이가 왕비가 되는 그런 과정들인데, 그냥 시중드는 여자야. 근데 다른 사람이랑 좋아한다거나 그러면 들키면 국에서 쫓겨나고 신분 강등되고 곤장 맞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졸라 불쌍한 여자지. 회상구를 늘 모시고 평생 할머니가 되도록 늙어가야 되는 그런 여자야. 근데 문제는 지금 사랑은 사랑인데 김생과 영영의 사랑이잖아. 그럼 허락된 사랑이야, 금지된 사랑이야? 금지된 사랑이란 거지. 금지된 사랑. 대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인데 만약에 한 25 정도 돼가지고 여자친구를 만나서 여자친구 임신을 해간 거야. 임신이 된 거야. 네 애야. 그래서 부모님한테 임신했다. 아버지 무릎 꿇고 결혼 허락해달라. 근데 그 여자가 인도네시아 여자야. 국제 결혼이지. 그럼 부모님 허락해 주실 것 같냐? 아닐 것 같냐? 임신까지 했단 말이야. 근데 고민해. 임신을 안 했어. 나 이 여자를 사랑한다. 그러면 허락해 줄 것 같아? 안 해줄 것 같아? 그러면 점점 안 해줄 것 같은 느낌이지. 근데 지금은 금지된 사랑이 관습적으로 돼 있는데 얘는 거의 법적으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좋아하면 안 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된 거지. 근데 사랑의 감정이라는 게 그게 마음대로 컨트롤 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순수하게 생각하면 남자가 여자가 좋아하는 게 순수한 인간의 감정인데 그게 뭐가 문제가 돼. 그래서 사랑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녀를 사모하던 가운데 영영의 이모가 도와줘. 그래서 둘이 만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그녀를 기다려. 그러면 주어는 그녀를 기다리는데 주어는 누가 기다린다는 거야? 누가 기다려? 김생이 이제 그녀를 기다리고, 그녀가 누가 되고? 영영이를 기다린다. 이렇게 되면 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쌤이 이제 고전소설의 팁을 줄게. 고전소설의 팁. 여러분, 현대시의 팁 기억나요? 현대시의 팁은 화대상심이고, 현대소설의 팁은 인시전 문상사주 했던 게, 이거 반복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제 각인이 될 거야. 고전소설은 좀 쉬워. 고전소설의 팁. 이거는 선생님 아니면 좀 어디 배울 수 없는 얘기니까 잘 메모해둬서 모든 작품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거는 고1, 고2도 바로 적용하면 되니까.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해요. 첫 번째, 인물이 나오면 이렇게 동그라미나 세모를 표시해. 예를 들어서 우리 변사도 기억나니? 춘향이한테 수청을 들라고 했던, 이게 부정적 인물이잖아. 그럼 얘를 마이너스를 해버리는 거지. 첫 번째는 인물에다 동그라미 치는 표시하고, 그 다음에 사건이 나오면 밑줄 칩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그녀를 기다린다 그러면 이 사건이잖아. 그죠? 그녀를 기다린다. 이 사건을 밑줄 치는 거지. 그 다음에 너네가 좀 잘해야 되는 게 대사가 나오면 가로를 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너네가 제일 약한 게 뭐지? 고전하면은 고전을 면치 못한다 그러고 하고 애들이
그다음에 고전 문학 줄여서 고문, 그러면 고문이 우리를 고문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말이 어렵지, 말이. 고전 소설이니까 말이 좀 더럽게 어려워. 그래서 대사 다음에 중요한 거는 고전 필수 어휘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 고필이라고 할게. 고필이가 아니고 고필이. 그럼 고전 필수 어휘. 그래서 이렇게 고전 필수 어휘. 그래서 요거는 좀 외워둘 필요가 있지 않겠나. 좀 자주 반복되는 말 이렇게 알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추가로 좀 얘기를 해줄 게 있는데, 추가로 얘기할 때 너네가 꼭 두 가지 알아두면, 그 고전 소설 중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 내가 시가 나오면 되게 중요한 기능을 할 거라 그랬잖아. 그리고 꿈 나오면 되게 중요한 기능 하지 않지? 꿈 나오면 얘가 뭐 예언을 했다거나, 그다음에 미리 시련을 알려준다거나, 뭐 태몽인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편지가 나오면, 우리 예전에 원미동 시인에서는 뭐 은사시 나무가 박해받는데 그에게 중요한 기능을 했던 것처럼 여기도 시가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게 돼. 혼자. 그 다음에 이제 편집자적 논평이라는 게 있어. 이게 단골 문제야. 작가께 껴들어서 자신의 얘기를 말해주는 부분이야. 그래서 편집자적 논평. 하나만 더 얘기할게. 쌤 또 교장선생님처럼 하나만 더 그러면서 자꾸 얘기 더 하네. 우리 사람에게 심리가 중요한 거지. 소설이 우리 문학이 재밌는 이유는 우리 사람 사는 모양하고 똑같잖아. 뭐 대중가사에 나오는, 아니면 우리 드라마에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뭐 사랑 얘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시대하고 상관은 없을 것 같아. 시대랑 상관없이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 거는 보편적인 감정이잖아.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럼 당연히 슬프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중요한데, 마음에 느끼는 게 심리, 이게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지금 마음이 어떠냐면, 선생님이 학원을 하나 오픈했어요. 그래서 오늘 교육청인가, 그 다음에 세무사에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고, 또 하나는 이제 소방서에서도 허가가 떨어지고, 그래서 이거를 졸라 쫓기듯이 해서 내가 오늘 수업을 7시에 맞춰야 되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했을 때 그 세무사가 문 닫는 5시 58분에 세무서에 있었어요. 화정에. 그러다가 그리고 불이 나게 뭐 미친 듯이 밟아, 약간 불법도 좀 하고 그래가지고 집에 들러서 태블릿을 들고 부랴부랴 도착한 게 여기 이제 58분인가 도착해서 아까 우리 지성이랑 계단에서 만났지. 그래서 기쁨도 있고, 왜냐면 허가가 떨어졌으니까. 그다음에 설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시간 맞춰서 왔다는 안도감 같은 것도 있고. 근데 그런 단어들이 기뻤다, 슬펐다, 다행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 중요한 거라고. 이해됐지? 자, 그러면 쌤이랑 인물 동그라미 시키는 게, 일단 나오는 게 김생이야. 김생은 우리 주인공. 김생은 반신반의. 이게 사자성어인데 반신반의잖아. 말하지 마, 대답하지 마. 반신반의 아는 사람 손 들어봐봐. 내가 재수생한테 반신반의가 뭐야 했는데, 자신 있게 손 든 애가 있었어.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 비키니 입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야. 그게 뭔 개소리야 하니까, 반은 몸이고 반은 옷이란 뜻 아니에요? 정말 실망스러운 애들이 많아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똑똑해서 반신반의를 잘 알고 있네요. 내가 근데 사자성의 원리를 좀 가르쳐주면, 반신반의가, 사자성어는 라이온 성어가 아니잖아. 사자가 네 글자라고 사자성어잖아, 그지? 근데 이제 반반 나누어서 전반전, 후반전으로 나눈 다음에 홀수, 짝수로 연결하면 돼.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럼 홀수와 짝수는 어떤 관계인가 하면, 홀수끼리는 대구 짝이 되거나 아니면 대조가 돼서 반대가 되는 경우 있고, 짝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이때 보니까 반반 하는 게 우리 반반 치킨처럼, 그지? 치킨 반,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이런 것처럼 이렇게 돼 있고, 신의 하는 게 서로 반대말이 되는 거지. 신은 뭐지? 믿을 신, 신뢰. 반은 믿고, 또 믿는 거 반은 의심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한다는 거는 영영이가 올까 안 올까. 그래서 기쁘다 이런 말이 나오지, 그지? 여자를 만날 기쁘다. 두렵다. 왜 두려운 줄 알아?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니까? 금지된 사랑이니까. 이거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거야. 그리고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되게 초조하게 책상에 드디어 문을 열고 기다렸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학의 정석을 좀 빌려보자. 여기 높이가 딱 맞네. 사물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는 근데 정오가 되는데, 정오는 몇 시지? 12시, 낮 12시. 그림자 하나 나타나지 않자 가슴이 답답했다. 그리고 바보처럼 꼼짝 안 자고 있으니 마치 그 모습이 설이 맞은 팔이 같았다. 같았다 그러면 무슨 법? 같다 그러면 직접 비유하는 거. 직유. 직접 비유하는 게 직유야.
갔다 그러면 견디다 못한 김생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부채로 대들보를 치면서 노파를 부릅니다. 노파는 고전 필수 어휘. 노파를 세 글자로 할머니예요. 알겠죠? 따라해보자. 노파 할머니. 그러면 내가 지금 고전 필수 어휘라는 표시할 거야. 노파는 할머니 파니까. 그 노파가 누구냐? 여기서 새로운 인물이 아니에요. 아까 나왔던 인물 중에 하나야. 누굴까? 이모. 그죠? 영영 이모. 영영. 그 영영 이모는 우리 주인공을 도와주잖아. 도와주는 사람을 뭐라고 하지? 도와주는 사람. 도우미를 조력자라는 말을 써. 알겠지? 조력자. 당연히 력자는 무슨 력자겠어? 너네 아는 유일한 력자? 힘력자고 조는 상부상조할 때 도울 조자, 헬프라는 뜻을 갖고 있어. 자, 그래서 할머니가 하는 말이 쌤 또 연기파 선생님이잖아. 그래서 연기를 할게요. 저 창문 닫아라. 자꾸 뭐 사라고 하는데 지상아 참외를 사라는 거야? 계란을 사라는 거야? 벌써 수박 파는 계절은 아니고 잡상인이 돌아다니고 있다. 우리 수업을 방해하는데. 자, 이렇게 노파를 불러 말했다. 그럼 누가 말했느냐? 김생이 말하겠지. 기다리는 눈은 뚫어지려 하고 근심 쌓이는 애는 끊어지려 하고 많은 행일이 지나가는데도 영화가 아직 돌아오죠. 영화는 영영이겠지. 그래 내 희망이 끊어진 건 아니겠소? 하고 이렇게 말한 거지. 그러니까 좀 부정적이네. 그러니까 노파가 위로하며 말했다. 노파는 세 글자는 뭐라고? 할머니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습니다. 지성이면 박지성인가요? 지성이 뭐죠? 지능 같은 거? 지능이 아니고 지극한 지극한 성은 정성이면 천은 니네가 아는 유일한 천자야. 하늘. 그렇죠. 하늘천. 하늘이 뭐 한다? 감동한다. 그러니까 약자로 생각하면 지극한 정성이면 하늘도 감동한다. 아, 정성이 기업은 하늘도 감동해서 들여준다. 노파가 하는 말이 희망을 버리지 마라. 지성 감천 해봐. 머릿속에 지성, 지극한, 정성, 감동은, 감천은 하늘이 감동한다. 도련님이 누구야? 김생. 그러니까 명칭이 바뀌어도 같은 사람이랑 알아야 돼.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내가 선생님이 너희한테는 선생님이라 부르지만 집에 가면 애들이 뭐라고 나를 부르겠어? 엄마라 부르겠니? 아빠라 부르겠지. 근데 학원에 오면은 원장님이 나한테 뭐라 그래? 선생님이라 부르잖아. 같은 사람인데 명칭이 달라질 수 있는 거지. 관직이나 이런 거에 따라 처지에 따라서. 잠시 후 신발 끄는 소리. 신발 끄는 소리는 누구겠니? 영영이겠지. 점차 가까이 들려왔다. 김생은 놀라서 돌아보니 바로 영영 남자였다. 김생은 손뼉을 치면서 말했다. 왜 손뼉을 외쳐? 기뻐서. 그리고 이것이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하늘의 뜻이다 이런 거지. 그럼 여기 물음표 있잖아, 얘들아. 얘들아 대답해야지. 네. 뜻이다라고 바꿨잖아. 네. 이 점으로 바꿨잖아. 네. 그럼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무슨 법? 물음표 점 무슨 법? 서리법 이렇게 된 거야. 물음표 점이야. 자, 노파 역시 어린아이를 보는데 엄마처럼 깊다. 내가 처럼 나오면 무슨 법? 처럼 같이 똑같은 거야. 직접 비유. 뭐라고? 직유법. 직유. 영영이 집에 들어오는데 대문 앞 버드나무에 밤빛 털을 가진 말이 길게 울고 뜰가에 서늘한 그늘 아래 하인들이 쭉 늘어지고 보였다. 근데 괄호처럼 볼게. 괄호 대신에 쌤이 꺾은 괄호 쳐볼게. 이거 기억나는 사람. 주변의 분위기를 그림 그리듯이 자세히 표현하는 것. 주변의 분위기를 그림 그리듯이 자세히 표현하는 것. 배경하고 미음시오. 그림 그리듯이. 묘사, 그림 그리듯이. 이 사자가 복사할 때 베낄 사자야. 영영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머뭇거리고 감히 집안으로 들여놓지 못하였다. 그러면 지금 영영이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김생이라는 걸 모르는 상황이야. 그리고 지금 첫 만남이지. 김생은 영영을 짝사랑하고 있고 영영이 김생을 몰라. 그래서 분위기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근데 집안에 들여놓쳤다. 이제 노파가 영영을 꾸짖어 말했다. 그러면 노파와 영영은 무슨 관계야? 이모와 조카의 상이에요. 발음 잘해야 돼. 이제 조카 해야 된다. 그지?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빨리 들어오너라. 너는 이 도련님을 모르느냐? 이분은 내 죽은 남편의 친척이니라. 이거 거짓말이야? 진짜야? 이 거짓이에요. 구라야. 그죠? 연기 알겠니?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지? 둘이서 자연을 이어주려고. 그런 거지?
마침 누추한 우리 집에 오셨다가 장차 손님을 전송하기 위해 머물러 있느니라. 근데 어찌 너는 이렇게 늦었느냐? 나는 네가 끝까지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네 부모님 제사를 이미 지냈단다. 부모님은 돌아가셨나 봐. 그러니까 영영의 이모가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죠. 안에 들어와 술상을 차려서 손님에 한 잔 드리는 게 좋겠다. 영영은 노파의 말대로 승상에게 술을 받들고 들어오자 사건. 노파는 김생과 함께 술잔을 주고받아 술 한잔 하는 거야. 자, 술을 하는 게 이게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거지. 반쯤 취했을 때 김생이 영영에게 말했다. 낭자도 어저 들어와 앉으시오. 나는 지나가다 여기에 들른 것이오. 거짓말이야 구라야? 거짓말이야. 거짓말하고 구라는 같은 말이구나. 거짓말이야 구라니까 거짓말이어야 되는데 같은 말이구나. 영영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인 채 마주 대지 못했다. 이때 노파가 내가 물어볼게. 여기서 잠깐 나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나가 나는 몇 인칭? 자 여기서 대답을 잘해야 돼. 이때 서술자는 누구? 아이고 꿀먹은 버거리. 나가 나오면 나야. 안 나오면 작가야. 주인공 아니야? 알겠지? 잠깐 그러면 작품 밖에 작품 안에 서술자. 작품 밖에 안에. 3인칭은 밖에. 나는 안에.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노파가 말했다. 너는 깊은 궁중에 생장하여. 생장이란 말은 어디 갔니? 생장 어디냐? 생장. 태어나서 자랐다는 말이 알겠냐? 세상의 정리를 어떤지 모를 것이다. 정리는 약간 도리 같은 거야. 인정과 도리의 준말이거든. 인정과 도리를 이 고전 필수 어휘는 아니야. 그러나 네가 능히 글을 읽을 수 있으니 술잔을 받는 게 예의라는 걸 알지 않느냐. 영영은 술잔을 받긴 했으나 오히려 불쾌한 듯이 향기로운 술잔을 어렵사리 잡고 붉은 기술을 대기만 했다. 약간 불편하기도 하고 의심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자 여기 또 선생님이 아까 줄거리 세 군데 있다 있지. 앞부분의 줄거리, 뒷부분의 줄거리, 중략 줄거리. 자 그럼 두 사람 동그라미 볼게. 두 사람은 누구 말하는 거야? 김하고 영. 맞지? 회상꾼 댁으로 몰래 들어가. 회상꾼이 누구였지? 회상꾼? 왕자. 그래서 둘이 인연을 맺었다는 거, 둘이 사랑을 나눴다는 얘기지. 근데 영영의 처지 때문에. 그럼 영영의 처지는 다른 말로 뭐? 다른 말로 영영의 처지? 어떤 상황? 시녀, 궁녀. 이해되지? 궁녀는 왕의 여자야. 알겠니? 헤어지게 되고 김생은 몇 년간 공부하여 장원으로 급제한다. 너네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장원급제. 알겠니? 장원급제. 쌤 오늘 제자를 한 명 만났는데요. 그 제자는 재수까지 했어. 근데 머리가 너무 나쁜 여학생이야. 진짜 나빠. 이과인데. 그래서 자기는 간호학과를 가려고 해. 근데 간호학과 점수가 졸라 높아. 알고 있습니까? 간호학과는 점수가 되게 높아요. 근데 간호학과를 꿈꾸고 있습니다. 재수를 했어요. 수능을 망쳤어요. 수능을 2번 망친 거지. 고3 때 한 번, 수능 때 한 번. 그래서 전문대를 갔어요. 원하는 학교를 못 가고 유아교육과를 간 거야. 자기가 원하는 거는 간호 쪽인데 유아교육과를 가니까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야. 그래서 혼자서 독학으로 삼수를 했어요. 그래 그나마 간 게 차의과대학 보건의료행정학과를 갔어. 그럼 뭐 하는데 너네 강남에 차병원이라고 아니? 차병원이라고 유명한 큰 병원이 있어. 큰 병원이 있어. 그 병원에서 운영하는 대학인 거야. 4년제 대학인 거야. 그래서 보건 쪽으로 가게 된 거지. 그래서 쌤 보고 싶다 해서 오랜만에 만났어. 그래서 쌤이 한복을 좋아하니까 한복 한 번 사들고 그래서 내가 밥 사주고 차 한잔하고 그리고 보냈단 말이야. 근데 나는 니네가 대학을 가더라도 장원급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장원급제 하면 퍼레이드를 해요. 따라해봐요. 퍼레이드를 해요. 퍼레이드 하면은 옷을 졸라 화려하게 차려입고 이렇게 사람들 쭉 따르면서 행차를 시가행진을 하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막 구경하고 박수치고 이런 거야. 그리고 김생이 1등 한 거잖아. 와 대단하다. 우리 마치 그거 있잖아. 수능에서 전과목 만점 그러면 신문에 나오고 막 사진 기자들 막 몰려들어서 되게 가문의 영광이고 그러잖아. 그럼 시골에서 나오면 플래카드 먹고 막 해서 목포에서 막 목포의 아들 장하다 이러면서 와 사람들이 찾아오고 시장도 부르고 막 영광, 가문의 영광이고, 막 학교의 영광이고, 학교에서도 막 장난 아니잖아. 막 불러서 교장선생님, 교육감 와서 칭찬하고, 그렇게 되는 건데, 급제는 합격이에요. 여러분, 대학교 합격할 수 있죠? 대학교가 얼마나 많아? 학과가 얼마나 많아? 합격할 수 있죠? 높든 낮든 합격할 수 있잖아. 그지? 장원은 수석이에요. 여러분, 수석은 뭡니까? 1등이에요. 차석은 뭐지? 2등이야. 그럼 수석, 차석 1등, 2등은 되게 의미가 있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과거 시험이잖아, 얘들아. 국가 공인 시험이야. 그러면 만약 사법고시인데 1등으로 입학했다. 대단한 거죠.
김생이 독하지. 우리는 김생의 장원급제에 대해 궁금해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우리는 계속 머릿속에 뭐만 생각해야 돼? 장원급제고 나발이고 얘는 대가리 속에 있는 게 뭐지? 영영이지. 내 말 이해돼? 그래서 지금 영영이 처지 헤어지게 되어서 김생은 그래도 그 나중에 장원급제했으니까 갈아타서 다른 여자 영영 말고 11, 33, 22 이렇게 사귀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소설이 변태 같은 소설이 되지. 그럼 숫자 모으기 해가지고 뭐 999까지 모으면은 이 소설이 좀 이상하잖아요. 영영해서 둘이 계속 사랑해야지. 그래서 둘이 만나는 장면이 제외하는 장면이 나오게요. 3일 동안 퍼레이드에서 김생은 머리에 개수나무 꽃 꽂고 손에는 상어를 든 호를 잡았다. 그러면 이건 뭐라고 하지? 아까 묘사 중에 배경 묘사가 아니잖아. 겉모습. 바깥은 한자로 뭐라 그래? 안은 내라고 하니까 바깥은 외. 그러면 쌤 겉모습, 외양, 묘사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니? 머리는 어떻고 손은 어떻고 이렇게 했어요. 앞에서 두 개 일산. 일산은 호수공원에 있는 데가 아니야. 죄송합니다. 쌤이 썰렁한 소리 해도 너무 비난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일자가 여러분 아는 일이 아는 게 두 개 있거든. 얘들아 한 일자가 있고 이건 무슨 일? 날일자인데 날 데이로 기억하지 말고 선으로 기억하면 돼. 너네 이 선이라고 하는 거 일 많이 쓰지, 그지? 네. 근데 이 산자를 보면 재밌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닮았냐면 사람이 4명이 들어있잖아. 사람 인자, 그지? 근데 이렇게 생긴 게 우산 닮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 그래서 이 산자가 파라솔이란 뜻이에요. 파라솔 닮았지? 그러니까 우리 비치에서 우리 해변에서 이렇게 비치 우리 여기는 코카콜라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햇볕 가리개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비도 안 오는데 들고 다니는 거 있지. 그렇지. 양산이라고 생각하면 돼. 가리개, 햇볕 가리개. 그러면 지금 우리 주인공이 누구야? 여기서는 1등 한 사람 김색이지, 그지? 퍼레이드 하잖아. 그럼 자기가 우산 안 들고 가야지. 햇볕 때문에 옆에서 카카란 우산을 양쪽에서 들고 인도한다고. 이해되지? 동자들이 막 애들이 막 지키고 있고 좌우에는 비단 옷을 입은 광대들이 제주를 부리고 그럼 광대들이 제주 부리니까 서커스도 안 불렀어. 악공들이 밴드도 불렀어. 내 말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옛날 BTS 다 부른 거야. BTS 막 공연하고 있고 축가 공연하고 있고 길거리에 가두면 구경꾼들 김생이 마치 천상의 신선인 것처럼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 졸라 잘생겨서 화장도 했을 거 아니야. 김생은 얼큰하게 취한지라 의기가 호탕해서 채찍을 잡고 말 위에서 걸터앉아 수많은 집들을 한번 둘러보았다. 말이 높아요. 말이 꽤 높아요. 말이 이 정도 높이 되지 않을까? 한 160 이 정도 될 거야. 올라가는 게 쉽지 않죠. 근데 높이 있으니까 길가에 한 집이 눈에 띄었는데 이 집은 누구 집이겠니? 회상군 집이야. 회상군 집에 누가 있었니? 영영에 있었던 거지. 그래서 긴 담장에 100걸음일 정도. 그러면 그 집이 굉장히 왕자의 집이니까 큰 집이란 말이야. 푸른 기와 붉은 난간이 사면에 빛났다. 배경묘사지, 그지? 배경묘사. 니네 섬돌이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볼래요? 섬돌? 섬돌을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내가 말하면 계단이에요. 계단입니다. 계단 돌로 만든. 뜰에 꽃과 초목들은 향기로운 숲을 이고 나비는 희롱하다 벌들은 미친 듯이 그를 어지럽게 날아다녔다. 김색이 누구의 집이냐고 물으니 회산군 댁이라 했다. 자, 머릿속에 이제 영영이 생각하겠지. 옛날 일이 생각나 은근히 기뻐하며 물결치게 짐짓. 짐짓은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짐짓? 일부러라는 뜻이 알겠니? 일부러 취한 듯 말에 떨어져서 땅에 눕죠. 그럼 부상 당한 척 하면은 지금 같으면 앰뷸런스에서 신촌 세브란스에 실려가겠지만 쓰러지면 가까운 집인 회상구 집에 모셔가게 될 거고 거기서 쪼물럭쪼물럭 눈 감고 아픈 척하고 있으면은 시녀 영영이 와서 제외할 수 있겠다 이런 작전을 쓰는 거지. 그러니까 사법고시 1등한 놈이 이제 머릿속에는 여자밖에 없는 거야. 궁인이 무슨 일인가 생각하고 구경꾼이 저자처럼 모였다. 저자가 뭐죠? 저자처럼. 무슨 법이야? 처럼 나왔으니까. 직유법 됐지? 그러면 저자가 뭘까요? 저자가 뭘까요? 저자처럼. 옛날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드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지금 말고. 시장이. 그래서 시장이 저자입니다. 알겠죠? 저작거리. 그럼 시장이 있지. 그러니까 우리 전통 재래시장 있지. 우리 지금 여기 은평 이마트라든지 저기 상암 월드컵에 있는 홈플러스 가면은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 그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저자는 5일째, 3일째 사람들 엄청 많은 모여들었다. 회상군은 죽은 지 3년이 되었다. 그러면 왕자는 죽었지. 왜냐면 왕자가 죽었다. 그럼 영영은 시녀다. 그럼 영영은 이제 탈출해가지고 밖에 풀려나가지고 해방돼가지고 다른 남자 만나면 돼. 안 그래요. 회상군 왕자가 죽어도 끝까지 그 집에서 있어서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안 되는 거야. 이상하지, 그지?
옛날의 관습이. 그래서 3년이 되었고 공인들은 막 상복을 벗은 상태. 얘는 3년 동안 하는 거지. 너네 주변에서 뭐 작은 아버지나 큰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돌아가시게 되면 3일장, 5일장 이 정도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그런데 옛날에는 3년상을 했다고. 3년 동안 상복 입고 손톱도 안 자르고 그렇게 불편하게 지냈다고. 옛날에는 예의 범절이. 지금 그렇게 못하지, 그지? 자, 그래서 그동안 이 부인은 누구의 부인이겠니? 부인이 남자의 부인이니까 김생의 부인은 아닐 거 아니야. 회상군의 본부인이 알겠니? 마음 붙일 곳 없어서 적적하게 살아온 터라 광대의 제주가 보고 싶다. 요즘 아줌마들이 만약에 솔로가 됐어. 남편이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 심심해. 할 게 없어. 그럼 지금 뭐 하면 되래, 집에서? TV 보고. 요즘 TV 누가 보니? 넷플릭스 보는구나, 그지? 유튜브 보면 되지. 동호회 참여해서 테니스 같은 거 배우면 되지 않니? 근데 옛날에 할 게 없었잖아. 그래가지고 광대의 제주가 보고 싶다. 옛날에 서커스단이 보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시녀들에게 명령하여 김생을 부축해서 가옥으로 모시고 비단으로 짠 자리에 죽부인을 베개로 삼아 누이게 했다. 김생은 여전히 눈이 어지러지 깨어나지 못한 듯이 누워 있었다. 그러면 진짜로 어지러지 깨어나지 못한 게 아니라 연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지? 머릿속에는 무슨 누구 생각만 하고 있어? 영영이. 이것도 광대는 무슨 단? 서커스단. 악공은 뭐라고? 밴드. 뜰 가운데 나열하여 풍악은 뮤직. 알겠니? MUSI. 뮤직. 놀이를 펼쳐보았다. 궁녀들은 고운 얼굴로 화장을 하고 푸른 귀 밑에 구름 같은 무슨법? 직유법 머리채를 한 채 주렴을 걷고, 주렴은 발이야, 발. 이 발이 뭐냐면 너네 짜장면집 여름에 가면 문에 치르릉 하고 이렇게 차단하는데 바람은 통풍되는 거 있지. 그걸 발이라 그래. 지켜보는데 가히 수십 명이 되었대. 와, 궁녀가 수십 명이래. 그러니까 회상군이 죽었는데 회상군을 지키는 여자들이 솔로로 살아가는 게 수십 명이 되는 거야. 존나 불쌍하다. 영영이라는 가운데가 없었다. 김생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생사조차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한 낭자가 나오다가 김생을 보고 다시 들어가서 눈물을 훔치고 안팎을 들여다보면 어찌할 줄 모르고 있었다. 이 여자가 갑자기 양팔을 만져가지고 눈에다 넣어가지고 눈이 매워서 쳐오는 건 아니겠지. 이 어떤 한 여자가 김생을 보고 쳐온다. 그럼 얘가 누구겠니? 영영이겠지. 선생님 영영이라고 쓴 거야, 맞지? 그리고 영영이 바로 김생을 보고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차마 눈물찌가 두려워한 것이었다. 이러한 영영을 바라보는 김생의 마음은 처량하기 불쌍했다. 나는 이미 어두워지고 하였다. 김생은 더 이상 머물 거 없음다는 걸 알고 기지 일으키면서 주위를 돌아보고 놀라는 척 말했다. 연기하고 있다. 이곳은 어디입니까? 개 발연기를 하고 있는 거지. 궁중의 늙은 노비인 장획이라는 자가 달려 말했다. 회상군대기입니다. 내가 지금 대사는 지금 가로치고 있는 거 맞지? 김생은 놀라는 척 하면서 척 나와서 이게 척 두 번 나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곳에 와서 이 새끼 다 알고 있어. 자기가 이렇게 올린 거. 장획이 사실대로 말하자 김생은 자리에 일어나려고 나가려고 했다. 이때 부인이 회상부인이 술로 인한 김생의 갈증을 염려하여 영영에게 차를 가지고 명령했다. 그럼 차는 무슨 계기가 되는 거야? 영영과 제외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이로 인해 두 사람은 가까이 되었으나 말 한마디도 못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이라 그러면 큰일 날 거 아니야. 영영은 다시 차를 올리고 안으로 들어가 품속에서 드디어 쌤이 말했던 상징적 소재 몰래 편지를 보냈다. 이때 김생은 편지를 주워서 소매 속에 숨기고 나왔다. 나중에 여러분 해피엔딩 될 것 같아? 새드엔딩 될 것 같아? 해피엔딩 될 것 같아? 지성이 마음이 착해서 그래. 근데 대부분의 궁녀와의 금지된 사랑을 하는 거는 새드엔딩으로 끝나서 유유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 근데 내가 지금 결론을 얘기 안 했잖아, 그지? 근데 유유하게 되면 너무 안타깝지?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어. 우리 영화 중에 너네 주인공 끝나는 영화도 있니? 있지, 그지? 끝나, 가슴이 좀 뭉켜, 이렇게 생각하고 드는데, 그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주인공 잘 되고 나쁜 놈 죽고 끝나면 좀 통쾌한 느낌이 좀 들지? 맞죠? 통쾌한 느낌이 이렇게 하하하게 되지. 근데 이 결론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우리 독자들이 착해서, 통쾌하게 좀 행복하게 끝나는 결말로 끝난다가 이 소설의 결말이 돼. 알겠니? 이렇게 알면 되겠고. 그리고 너네 정답지를 볼 때가 있니? 있죠? 정답지를 언제 보지? 세 가지 볼 때 채점할 때 일단 보죠. 채점할 때 보고 두 번째는 언제 볼까? 채점할 때 보고 두 번째는 틀렸는데 잘 모르겠으면 해설을 보려고 보지, 그제? 근데 쌤이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수특 잡지가 이게 수특 잡지가 아닌 것 같아서 한번 보여줄게요. 지금 쌤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문서
수특이라고 쳐볼까? 수특 치면 파일이 엄청 많을 것 같긴 한데 수특 답지가 여기 있나? 수특 답지가 없네. 수특이 아니면 수능 특강 이거 치면 나올 것 같아. 이거지 이거. 맞죠? 자 그러면 이 답지에서 맨 뒤에 보면 이게 뭐냐면은 빠정이야 빠정. 빠른 정답. 그러니까 채점할 때 이걸로 하면 되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 찾아지나? 찾아지겠지. 상사동 치면 검색이 될 것 같은데? 없다는데? 오 기분 나빠. 오씨 안해 이 새끼야. 상사동기가 나오는데 상사동이 없다고 나와. 자 그러면 쌤이 한번 찾아볼게요. 대충 이 정도 하면 더 앞으로 갈까? 이거 뭐야? 주지 마세요. 이거 더 앞으로 가야 되겠네. 이 정도 나오면 이거 뭐야? 원미동 시인 했잖아. 이거 보세요. 상사동기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고 싶은 얘기 이 소설에서 그래 기억하기로는 페이지 앞에가 몇 페이지? 19페이지가 있고 20페이지가 있지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연계가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6평이나 9평이나 수능에서 19페이지를 안 넣어놓고 20페이지를 넣어놓는 거야. 그리고 그 뒤쪽 얘기 있잖아 얘들아. 편지 다음에 그걸 넣어놓고 연결을 해. 그러면 전체 줄거리를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되겠지. 그래서 그 고1, 고2 친구들은 선생님이 오늘 말했던 이 말을 기억하면 돼. 금지된 사랑이라고 하는 궁녀의 처지를 알면 실제로 수능에 나왔던 영영전 말고 운영전이라고 하는 것이 수능에 나왔거든 얘들아. 그런 작품들 볼 때 요 궁녀 패턴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 될 거야. 쌤 여기 한번 읽어볼게. 쌤 글씨를 졸라 빨리 읽으니까. 성균관 쌤 학교 선배네. 쌤 성균관대 출신이거든. 자 미안하다. 풍요랑인 김생은 어느 날 왕자 회상군의 궁녀의 영영을 목격한 그녀를 깊게 사고하게 된다. 하인은 막동이의 도움으로. 우리 이 말은 처음 들어본다. 아까 영영 이모가 도와주는 줄 알았는데 막동이의 도움으로 영영이 종종 출입하는 이모네 집에서 만나 연정을 고백한 후 여기서 회상군에게서 다시 만나 깊은 인연을 맺지만 출입이 자유롭게 헤어지게 된다. 몇 년 후 과거에 급제한 김생은 육아 행차에서 프레이드 회상군에게 지나던 꾀를 써서 그 집에 들어가 영영을 변치 않은 연정을 확인한다. 이후 이 친구의 도움, 나중에 이제 조력자 또 나오는 거지. 회상군에게 허락을 받아서 영영과 인연을 맺고 공명을 버린 채, 아까 공명이라는 부귀 공명, 명예를 말하는데 얘가 장원 급제했으면은 탄탄대로 해서 영의정까지 올라갈 거 아니야. 그래서 해로한다. 해로하는 거는 함께 늙어간다. 결혼했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회상군은 죽었지. 회상군은 죽었지. 그러면 회상군의 여자인 본부인인 회상군의 부인이 그래 너도 그 시녀인 니들도 자유롭게 사랑을 해라 라고 해서 친구가 막 도와주세요. 회상군 돌아가셨잖아요. 이 둘이 사랑한 지 오래됐어요. 안 그러면 죽고 말 거예요. 막 졸라 설득한 거지. 그래서 둘이 행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스토리를 알고 있으면 나중에 뒷부분이 나오더라도 훨씬 쉬워지지. 니네 오늘 나하고 고전 소설 하나를 봤지 그지? 근데 쌤이 갈래별로 하나씩 하고 있잖아. 현대시는 화대상심인데 이거 또 까먹는다고. 까먹게 돼 있어. 근데 나중에 현대시 하면은 다시 떠오르겠지. 반복하는 거야. 몸이 기억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현대소설도 그렇고 오늘 고전소설인데 고전소설은 팁이 되게 간단했어. 재밌었죠 여러분. 문제는 이게 실력이 쌓이려면은 어려운 낱말이 졸라 많이 나오는 소설이 있을 때가 있어. 그때 실력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되 쫄지 말고 봐라.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인물 나오면 동그라미 치고 사건이 나오면 밑줄 치고 그다음에 대사가 나오면 괄호 치고 그다음에 그 고전 필수 어휘가 나오면 체크를 해서 아는 게 늘어나도록.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내가 수업을 이걸로 안 하고 이걸로 했거든 얘들아. 수능특강 다 똑같은 수능특강이지. 근데 내가 하니까 수업의 효율성상 이게 낫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지난 시간에 뭘로 했냐면 아닌데 이거 아니고 이걸로 했나? 한번 볼게. 이걸로 했나 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내가 필기가 다 돼 있는 버전으로 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다 돼 있으니까 보기는 좋을 수 있는데 같이 따라가는 느낌이 안 들고 마치 돼 있는 거를 준비하는 느낌. 보기는 알록달록하고 좋을 수 있으나 그래서 이거를 복사해서
오늘 이 버전으로 해줘. 첫 번째 있는 버전으로. 나하고 같이 했잖아, 얘들아. 같이 좀 필기하는 느낌이 들 수 있게끔 그렇게 했어요. 여기다 분필을 자꾸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는 지우고 하면서 더 지저분해질 것 같아서 그냥 디지털 썼어요. 됐죠? 내가 이 펜 되게 좋아하거든. 펜 좋아하는. 이게 펜처럼 생겼는데 연필처럼 생긴 안 그러냐. 요 뒤에 요 뭐 있잖아, 얘들아. 근데 이거 하면 지우개거든. 지우개 장획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잖아, 얘들아. 뒤로 그럼 지워져. 지워지는 것처럼 영역 지우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직관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재밌었죠? 그래서 문제 여러분 풀어보세요. 지금 한번 풀어볼래? 지금 한번 풀어보고 저 폰 끄지 말고 그대로 놔둬. 그리고 지금 끄지 말고 놔두고 선생님이 잠깐 나갔다 오면 풀려 있어야 되는데 화장실 갔다 와서 화장실 갔다 오거나 물 마시고 왔다 오는데 뭐 선생님 없는 동안 선생님 뒷담화를 깐다거나 그러면 그냥 다 녹화가 돼서 나중에 들어보면 다 알게 되니까 서로 민망해지지 않도록 알겠죠? 빨리.
다 핸드폰 하고 있구나. 네. 야, 너네 구독 안 한 사람 있어? 있던데?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구독 안 한 사람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자, 답 확인해 볼게. 네. 김생은 영영을 만난다는 기대감과 감출 수 없다는 네. 불안감 동시에 가지고 있었지. 처음 네.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지. 영영은 이모네 집 대문의 풍경이 보통 때와 다르다는 걸 알고 이상한 분이 감시했지. 네. 네. 회사 끼댁 부인은 광대들의 제주보다 김생에게 뭔 개소리야 그지? 네. 김생의 존재도 몰랐지. 뭐 고쳐 쓰시오 그러면은 여기 자체는 없으면 되겠지 그지? 네. 네. 그리고 김생과 영영 오랜만에 제외했으면서 그 감격을 감춰했다. 맞죠? 네. 사실 문제입니다. 그냥 AB, A는 술이고 얘는 차가 될 것 같아. AB는 각각 김생이 노파와 해상견대기에 대한 감정을 바꾼다. 예. 개소리야, 그지? 네. 적절한 거 찾네. 적절한 도그램 쳐놓고 AB는 노파와 회상군댁 부인이 김생에 대한 호의를 담아 대접했다. 개소리지, 그지? 김생에 대한 영영의 신뢰감을 그때는 반신반의했잖아. 김생에게 영영과의 인연에 대한 희망을 김생에게 영영과의 인연에 대한 좌절이 아니지 이거 술이잖아 차잖아 차. 그다음에 영영을 현재 공간에 머물게 하고 차 대접해라. 영영을 현재 공간에서 떠나게 한다. 차를 왜 떠나? 그럼 다 틀렸어? 2번이 대접한 호의당한 대접한 아 이게 맞네 그제. 2번이 정답이 되겠네 그제. 맞죠? 그다음에 적절한 주선했으니까 김생은 사랑을 이렇게 계획적으로 연기 연극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지? 이 기억하고 같은 말이니까 답이 됐고요. 그다음에 매산비. 아 매산비는 쌤이 필기를 좀 해야 되겠다. 자 매산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매산비가 페이지가 지금 22쪽이거든. 네. 근데 이거를 풀어왔다 이거지. 네. 그지? 네. 인간의 근본. 네. 그래서 풀어왔다는데 대현이 풀어왔고 네. 건재 먼저 풀었어요. 풀었어. 그 다음에 지성이 풀었고 풀었고 정비 풀었고 안 푼 눈빛이네. 어? 야 네가 풀어야지. 친구는 끌렸구나. 그래서 이게 내가 푼 거를 확인했는데 넌 안 풀었으니까 오늘 친구는. 이거 2일차야. 네. 1차는 있어요. 22쪽. 2일차 풀어야지. 2일차를 하고 있으니까. 1차 풀었어요. 아 풀었다고? 기억이 안 나서 그러구나. 아, 풀었다. 그러면 이제 푼 거 확인했고 안 풀었으면 원래 남아서 하고 오는 거야 얘들아. 네. 이거 하고 오는 거야. 그리고 오늘 요것만 할 건데 이게 필기 좀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느낌이 필기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확인할 게 이 글이 어땠는지 두 번째는 몇 번을 틀렸는지 좀 확인해 보자. 네. 자, 그 대열이부터 어땠는지 그 다음에 몇 번 틀렸는지 이 글이 어땠는지 어려웠는지 쉬웠는지 몇 번 틀렸는지 채점 안 했어? 8, 9번 8, 9번 틀렸고 글은 어땠는지 글은 약간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이 이해하기 어렵다. 지성이 저는 좀 어려웠어요. 어렵고 네. 그 다음에 제 채점을 안 했어요. 네. 채점 내 답을 불러줄게. 네. 답은 7. 5 4 4 5 5 4 4 5 그러면 틀린 건? 정비리는? 저 9번 틀렸어. 9번 틀렸고 글은 좀 어땠더니? 이게 했는데 이해했는데 뭐 좀 문제 풀 때 좀 미스가 나는 것 같다니. 예. 건재는? 저는 8번 틀렸고 8번 틀렸고 좀 어려웠어요. 좀 어려워. 많이 어렵지 않은데. 그래도 조금 괜찮던데. 야 그랬구나. 안될 정도. 지성이 몇 번 틀리냐? 저 8번이랑 10번 틀렸어요. 9번 어? 맞았는데 10번 틀렸어요. 그렇구나. 어려울 수 있지. 어려울 수 있지. 그 다음에
해찬이는 이제 뭐 틀린지 기억 안 나지? 근데 글은 어땠는지 졸라 어려웠지? 그래서 쌤이랑 필기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알겠지? 뭐 괜찮아. 그래서 내가 먼저 좀 이 글의 수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야. 쌤이 이제 모니터를 왼쪽으로 좀 옮겼고요. 그 다음에 수평을 맞춰볼게. 요 정도 하면 얘들아 잘 볼 수 있겠지? 네. 그 네가 이제 요거를 카메라를 각도만 요거 이렇게 조절할까? 요거를 조절할까? 이걸로 조절해. 잘 당겨. 이 정도만 해주세요. 네가 잘 하면 돼. 됐어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필기는 분필로 좀 해줄게요. 네. 자, 보자. 첫 번째, 인간의 본성에 관한 서로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선생님하고 똑같이 하면 돼요. 문단기호 쓰고 해주십니다. 그러면 두 가지 관점이었지. 근데 이 관점이 관이거든. 종교적인 인간관. 됐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 인간의 본성에 대한 관점 이라고 해서 얘를 둘로 나눠서 하는 종교적 이렇게 쓸게. 네. 길게 안 하고. 그러면 인간에게는 물리적 실체인 몸 이외에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이 있다. 근데 이렇게 본 거야. 이게 종교적 보면 요즘 안 그래도 핫한 게 요즘 JMS지. 네. 학교에서 난리도 아니죠, 그죠? 네. 봤냐고 막 그러면서 그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넷플릭스 1위를 하고 있는데 사이비 종교에 관한 얘기야. 그래서 신이 있다, 뭐 영혼, 천사가 있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종교적인 인간관에는 뭐라고 하냐면 인간에게 뭐도 있다, 물리도 있고, 뭐도 있다, 비물리도 있다. 됐니? 네. 비물리도 있다. 그러면 이렇게 쓰게. 그러면 물리는 뭐고? 몸이고. 됐어요? 네. 비물리는 뭐다? 영혼.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얘는 만질 수 있고 얘는 만질 수 없고. 됐지? 네. 이렇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두 가지 인간관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여기다 동그라미 쳤잖아. 네. 따라해볼래? 동네다하. 아. 동네다하. 뭐 약한지 알겠어요? 네. 동그라미, 네모, 다이아몬드, 네. 하트 이렇게 구분하는 거야. 근데 문학, 비문학 선택 다 포함해서 가장 중요한 출제위원회 출제 포인트는 뭔 줄 알아? 차이점이야. 차이점이 어떻게 나는지 맨날 물어봐. 아까 내 술하고 차하고 기억나니? 네. 맨날 차이점 물어봐. 그럼 이제 두 가지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다음에 얘를 네모 친 거야. 이가 제됐어요? 네. 자, 그러면 유물론적이라고 해서, 근데 여기서 유물이라는 이름 속에 뭐가 들어있어? 주목할 글자가 있는. 물이지, 물. 네. 이 물리야. 그러면 이 유는 오로지 물리. 몸만 있다는 거야. 물리만 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있다 없다? 영혼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겠지.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인간은 물리적 몸에 지나지 않는다. 물리밖에 없다. 이게 됐어요? 네. 그다음에 물리적 몸 위에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의 결정은 주어 다음에 끌게요. 단지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 사건이다. 선생님이 요거를 복사를 할게요. 지난번처럼 할게. 외산비가 어딨니? 이건 외산비야? 그래서 덧보기 해서 노트북 복사본 만들기 하면 튀어나왔고 앞에 거를 눌러서 이걸 하고 있지? 네. 그래서 이걸 열고 눌러서 지우개 한 번 더 승구시 모두 지우기 전체 페이지. 그럼 싹 지웠어요? 네. 그럼 먼저 한번 해볼게. 그럼 이 두 가지 관점 중 유물론적 인간관, 우리는 이제 이 글에서 동그라미 얘기는 안 하고 요 얘기만 할 거라는 거야. 알겠지? 네. 관점을 택해서 인간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즉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을까? 이 글의 화제가 되는 거야.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이것만 따지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갑이라는 사람이 주어 다음에 그렇게 냉장고 문을 여니 딸기 우유랑 초코 우유만 있대. 근데 갑은 주어 다음에 그렇게 이것들 가운데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을까? 계속 자유의지를 물어보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이 글은 유물론적 인간관을 따질 때 누구에게? 인간에게 뭐가 있냐?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이걸 따지는 거 알겠니? 있나 없나 이걸 따지는 거야. 그래서 이 글의 화제가 돼. 자, 그러면 이제부터 유물론적 인간관만 나오지 종교적 인간관은 안 나와. 그래서 쌤이랑 같이 나하고 똑같이 빨간색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 샤프로 해도 되고요. 자, 이 문단 한번 볼게요.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반자유 논증은, 근데 지금 반자유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자유의지에 뭐 하겠니? 반대하겠지, 그제? 그래서 반대하는 요 논증은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돼 있잖아, 그제? 그래서 이거를 밑줄 줄게. 반자유 논증은 갑에게 자유의지가 없다. 자유의지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 아까 동그라미 네모를 썼잖아. 그러면 다이아몬드를 요거를 해볼게. 되세요? 자, 그리고 이런 말이 있네. 우선이라고 해놓고 임의의 선택이라고 했잖아. 이전 사건들에 의해서 선결정되거나, 이거 1번이라고 하고 무작위로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볼게. 무작위는 랜덤이고 선결정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지.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 너네가 학원을 무한상승 학원을 왔고 그 다음에 선생님 수업을 듣기로 했던 게 이미 이전에 여러분이 10살 때 운명처럼 결정되어 있다. 그게 1번이 선결정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무작위는 랜덤이다. 결정한 게 결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딸기 우유에 초코에 주게? 그냥 랜덤 뭐가 될지 모르지. 우리 스타크래프트 하면 저그하고 프로토스하고 테란이 내가 먼저 결정하는 경우가 있고, 랜덤으로 난 모르는데 딱 보니까 테란이네 이렇게 아는 경우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선생님이 요 입장에서 먼저 이렇게 나눠서 무슨 입장? 자유의지 논증이지. 그치? 그 논증이란 말은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되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이제 정민아 잘 따라오면 돼. 얘 결론은 이렇게 얘기했어. 따라서 결론은 자유의지 있다 없다? 또 쓸게. 친절하니까. 자유의지 있다 없다? 처음 증명해서 없다 이렇게 쓴 거야. 근데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야, 알겠니? 1번인 경우, 2번인 경우 이렇게 따져서. 그럼 1번인 경우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서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거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선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면 1번하고 2번은 서로 반대가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첫 번째 무작위로 일어난 경우. 자, 볼게. 이러한 전제하에 반자유 논증은 선결제 가정과 무결제 모두 결정. 첫 번째는 뭐지? 이번에는 선결정을 먼저 얘기했어요. 그죠? 선결정의 가정해보자. 첫 번째 선결정. 먼저 결정됐다. 그럼 해찬이는 쌤 수업을 듣기로 네가 결정했니? 그러니까 너한테는 자유의지가 있는 거야. 그지? 알겠지? 근데 해찬이가 이미 5살 때 내 수업을 듣기로 결정돼 있다. 그러면 네 의지는 없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런 거야? 그러면 선결정돼 있으면 반자유 논증에서는 이 경우에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는 없는 거잖아. 마치 그런 거 있잖아.
우리 견제가 나중에 결혼할 여자가 이게 조선시대처럼 너 태어나기 전에 아빠 엄마가 옆집 아저씨랑 아빠 친구랑 그 집에 딸을 낳으면 우리 집에 아들 낳으면 우리 사돈을 맺자 라고 돼서 네가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든 상관없이 그 여자랑 결혼하기로 결정되어 있다면 너한테는 자유의지가 없는 거지. 따라서 선결정이 될 경우에는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 둘째가 나오나요? 자, 가령 한번 볼게. 갑이 딸기 우유 선택이 갑이 태어나기 전에 선결정된 거라면 이거 끊을게. 갑이 자유의지로 그것을 선택하게 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딸기 우유를 태어나기 전에 결정됐다. 졸라 웃긴 말이야. 두 번째 케이스 이제 2번이 돼. 그러면 니네 선결정이 나왔으면 선결정 아닌 경우는 뭐밖에 없어 얘들아. 아까 무작위라고 했지 그제? 무작위 랜덤밖에 없다. 자, 무작위 한번 따져볼게. 자, 두 번째 임의의 선택이 주어다면 그렇게 무작위로 결정된 거라고 생각해보자. 반자유 논증에서는 이 경우에도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가령 갑의 딸기 우유 선택이 갑의 뇌에서 무작위로 일어난 신경사건을 해본다면 그것이 자유의지 산물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해서 이 경우에도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봐. 요 주장이야.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나 주장. 요 입장은 두 가지 케이스를 따라 선결성되어 있는 경우도 자유의지가 있고 무작위된 경우 자유의지가 없다. 그러면 이 결론은 뭐라고 나와요? 둘 다 없다니까. 없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 네. 자, 그 다음부터 너희가 좀 헷갈렸던 입장이 있을 거야. 그러나 이러한 논증에 그러나는 역상과 같게 다양한 비판이 가능하다 하면서 이번에 기억이 나왔어. 그러면 기억을 소리내서 한번 해볼까? 시작.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그러면 반자유의지 논증 여기 나왔고 이것을 비판하는 입장이라고 나왔잖아 얘들아. 네. 그러면 우리가 동네 다하 그랬으니까 반자유의지가 다이아몬드면 동네 다하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하트가 돼야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를 이렇게 따서 이것을 비판하는 입장이라고 하고 하트라고 표시할게. 그러면 얘를 반대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쌤 비문학 문학 다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라 그랬지? 아우야 얘들아 바로 나와야지. 뭐라고? 차이점. 뭐라고? 차이점. 그럼 이제 너네 차이점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아. 따르면 반자유 논증에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결론은 받아들여야 되지만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자, 선결정 가정을 1번이라고 하고 무작위를 2번이라고 했지. 얘는 받아들이라고 했지. 얘는 받아들이지 말자 그랬지. 맞지? 네. 그럼 정리해볼게. 이 비판하는 입장은 하트는 첫 번째 이것은 뭐 하자고? 받아들이자지. 그럼 받아들이면 얘는 수용하는 거지. 네. 또 수용하면 얘를 복붙해야 되지. 따라서 있다 없다? 아니 얘가 없다 그랬으니까 얘도 없다지. 네. 그러면 얘가 받아들이자 받아들이지 말자? 수용하지 말자라고 그러니까 거부한다 그랬지. 네. 그럼 얘는 있다 없다? 있다. 있다가 되지. 그럼 얘는 없고 얘는 있다? 그러면 결론은 뭐라고 해야 돼? 없다고 결론 내리면 되니 안 되니? 안 돼. 그럼 얘는 이거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니? 네. 자, 그러면 쌤이 비문학 문학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출제 요소는 뭐라고 했어요? 차이점. 차이점이라고 했잖아. 네. 그러면 얘는 공통점이지. 네. 아니, 얘는 공통점이죠. 네. 공통점인데 얘는 지금 차이점이죠. 얘도 지금 차이점이고 얘도 지금 차이점이에요. 얘는 없다, 얘는 있을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얘는 다이아몬드면 하트다? 누가 더 중요할 것 같아? 이 친구는 참 머리 높은데 머리는 좋은데 게을러 하고 이 친구 게으르지만 머리 참 좋아. 어디에 초점이 있다는 거지? 뒤에. 뒤에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자, 그 다음 그 이유는 다음과 아래와 같다. 그래서 따라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얘는 받아들이고 얘는 안 받아들이고 얘는 받아들이지 말자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얘도 거부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임의의 선택에 나의 의지 산물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돼. 두 가지 조건 비춰줄게요. 두 가지 조건. 뭐가 되기 위한 조건? 자유의지가 되기 위한 조건. 이해됐지? 네. 그럼 이 비판에서는 자유의지의 조건을 얘기합니다. 자유의지의 조건. 두 가지 조건. 정빈아, 예. 두 가지 조건이라고 얘기하면 조건 1과 조건 2가 AND 조건이어야 돼? OR 조건이어야 돼? 두 가지 조건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AND 조건이어야 되지. 그러니까 교집합이 돼야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첫째는 해찬이가 읽어봐. 첫째. 시작. 시작. 첫째, 내가 그 선택의 주체면 여기까지죠. 내가 선택의 주체. 이해되니? 네. 그러면 나 선택 주체. 해찬이는 네가 선택했다 했으니까 자유의지가 있다는 기본 조건 첫 번째가 되는 거야. 자, 둘째는 지성이 읽어봐. 시작. 나의 선택은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이해가? 두 번째 조건은 선결정 X지. 네. 그럼 니네가 한번 생각해봐. 선결정이 안 되면 뭐지? 남자 아니면 뭐지 얘들아? 여자 아니면 뭐지? 남자. 그럼 아까 무작위라는 건 선결정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 안 되네. 네. 그럼 여기서 선결정 되지 않았다는 말은 네. 뭐가 돼야 돼? 남자 아니면 여자잖아 얘들아. 네. 문학 아니면 비문학인 거지. 그래서 나 얘는 무작위 되어야 된다는 뜻이야. 자유의지가 되기 위해서. 여기까지 되지? 네. 자 봐. 얘는 선결정이지. 네. 선결정은 무작위가 아니지. 네. 선결정이 아니면 무작위지. 선결정 되는 순간 선결정 되지 않아야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네. 얘가 안 해야지 자유의지가 있는 건데. 야, 생각해봐. 뭐 할까? 예를 들려고 했더니 어른이 되려면 이해되니? 네. 아 이거 좀 이상하다. 아 예, 좀 이상하다. 아 범죄자가 되려면 이게 좀 이상한데 이제 범죄자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게. 네. 그러기 위해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 알겠냐? 네. 그러면 이게 범죄고 저지르지 않는 거야. 그러면 범죄를 저지르면 네. 착한 사람이 아니다가 돼야 되잖아. 네. 따라서 자유의지 없다는 수용했으니까 자유의지가 없는 거지. 네. 내 말이네? 따라서 선결정되면 선결정되지 않아야 자유의지가 있는데 선결정되는 순간 자유의지가 없는 거잖아. 이 없는 걸 받아들이지. 그래 없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해야 되지? 그럼 이 조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 내가 선택의 주체 선결정 되면 안 되는 거.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런데 세모 첫째 이런 거 세모 자막 표시는 그 이전의 사건에서 선결정돼 있다면 선결정되면 얘들 자유의지 있어 없어? 선결정돼 있으면 자유의지가 있어 없어? 없어. 없지. 선결정 안 돼야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볼까? 얘가 XO지. 네. 그럼 O 하면 어떻게 돼? 선결정이면 X가 되겠지. 네. 내 말 이해돼? 네. 남자가 아니면 여자니까 네. 남자면 여자가 아닌 거잖아, 그지? 네. 이까지 생각해. 따라서 반자유의지 논쟁의 선결정 과정을 고려할 때인 결론인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반자유의지의 논쟁인 선결정돼 있을 때의 결론인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은 받아들여야 된다. 이 얘기야.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 알겠니? 네. 자, 문제는 요 뒷부분이겠죠. 노란색 차이죠. 알겠어요? 물론 이때 자유의지와 다른 의미의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다. 만약에 내가 자유롭게 선택했다는 말이 단지 내가 하고자 원했던 걸 했다는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를 의미한다면 나의 의지는 이전 사건에서 선결정되어 있던 그렇지 않던 자유의지 산물이 있을 때 그러나 이러한 자유의지는 여기서 염두에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자유의지가 다르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자유의지는 이 조건을 충족하는 자유의지를 얘기하고 있지, 그제?
이 자유의지랑 A에 나왔던 이건 B고 A에 나왔던 무슨 자유의지?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 있대 얘들아? 네. 이거는 이 조건이 해당돼 안 돼? 이거랑 상관없어. 얘랑은 서로 달라. 이해되지? 네. 얘는 뭐 조건 없어. 얘는 조건이 있고. 얘 까다로워. 여기까지 이해되지? 잠깐. 선생님이 아까 학원을 이제 허가 인가를 받았다고 했지. 네. 조건이 있을까 없을까? 학원을 차리기 위한 조건. 있어요. 있어요. 까다롭겠어요. 그리고 우리 복도 있잖아. 1m 20 이상이어야 돼. 소방법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인가가 안 떨어져. 근데 너네 자전거 타지 얘들아. 네.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자전거 타는. 없어요. 키가 150 이상이어야 되지 않니 얘들아? 아, 네. 미친. 아닌가? 키가 150 안 되는 친구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도로교통법 위반입니까? 아니요. 지 마음 아니야 얘들아? 네. 그러면 살아왔어요. 150이 넘는데 자전거를 타지 않으면 그것도 불법입니까? 아무 상관없잖아 얘들아. 그냥 이런 거랑 조건이 있는 거랑은 다른 거라고 알겠니? 네. 그런 얘기야. 자 넘어갈게. 다음으로 왜 다음이라고 나왔지? 왜 다음이라는 말이 나왔지? 내가 아까 담화 표지 첫째 둘째 이런 거 세모 표지. 네. 그러면 내가 표시해 볼게. 그냥 다음으로가 있으면 첫째가 있어야 되잖아 얘들아. 네. 어? 네. 그거는 이걸 말하는 거야 지금. 한번 생각해봐. 우리 여기서 두 가지 조건을 얘기했지. 네. 그리고 따져볼까 이유에 대해서. 그럼 첫 번째 성결정이 나온 거야. 성결정 이거지 얘들아. 네. 근데 수학에서도 경우의 수 따져서 첫 번째 경우 따져보고 두 번째 경우 따라서 이렇게 따잖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논리, 로직, 논리를 수와 식으로 해결한다. 이게 매스매틱스 뭐? 매스매틱스 뭐래? 수학이라는 학문이고 네. 그 다음에 이거를 언어로 표현한 거 있잖아 얘들아. 네. 이게 언어 논리학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네. 그럼 얘들이 국영수 가사 통틀어서 가장 어려운 학문이 뭐야? 애들 대학 가는 데 있어서 수학이지. 수학이요. 네. 수학이 굉장히 어렵잖아. 어려운 문제들. 논리적인 힘인 것이 얘들아. 또 어떤 친구는 수화식으로 된 거를 논리적으로 잘 따라가는데 이 방법적으로 언어로 되어 있으면 이거를 간단하게 요약을 못하는 거지. 그 봐봐. 이 글은 이렇게 막 풀어져 있지 얘들아. 네. 근데 쌤이 지금 정의하는 건 어떻게 돼 있어? 막 나눠놓고 줄였지 얘들아. 네. 시환하는 거라고. 그러면 글이 이렇게 되면 머릿속에 체계를 연습을 하잖아. 네. 그럼 글을 볼 때 이렇게 막 피곤한 글로 안 보이고 이렇게 글만 보면 눈이 감길 수도 있거든. 그런 뜻이었구나 하고 항목화시키는 단순화 기능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무책임하도 했잖아. 무책임하게도 학교 선생님들이 비문학과 관련해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때 논리적인 힘을 길러주는 부분들이 좀 약한 편인 것 같아 내가 볼 때. 학교 선생님 교육 과정상. 그래서 3학 고3이 되면 비문학은 그냥 알아서 혼자서 하는 거. 애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지. 그래서 인강을 듣게 돼. 인강을 들으면 잘 논리적으로 필기하면서 생각을 넓혀 나가는 거지. 애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진도 빨리 빼는 걸 원하는 게 아니야. 제대로 이거를 이해하게끔 내가 얻어가게끔. 그러면 이 글을 봤는데 너는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데 문해력이 올라가는 게 게이지다. 우리 주전자 불 켜놓으면 온도 막 올라가는 것처럼. 여름에 지금 기온 오늘 18도에 돼. 올라가는 것처럼. 그래서 슬슬 문해력이 올라가는 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비문학이 이런 매력이 있구나를 알게 되면 문제 풀 때 쾌감이 오는 거야.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아까 너네 틀렸다는 8번, 9번, 10번이잖아. 네. 내가 이걸 놓쳤네. 여기서 헷갈렸네. 가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이거 아닙니까? 보세요. 쌤 숫자 파란색으로 해줄게. 쌤 지나가는 방법 봐봐. 어떻게 쓰는지. 이게 1번이지. 1번의 경우. 이거 2번의 경우라니까. 아까 우리 3분단에서 4분단, 2분단에서 뭐 나왔니? 반자유의지 논쟁인 다이아몬드의 첫 번째, 두 번째를 나누는 과정을 봤지. 네. 이번에는 반대되는 입장에도
첫 번째, 두 번째 나누는 걸 길게 보는 거야. 4문단, 5문단에서. 그래서 다음으로는 뭐가 남았어? 아까는 이걸 따져봤으니 이번에 뭘 따지지? 무작위를 따져볼 테지. 그래서 무작위로 랜덤이라고 하더라도 선택의 주체는 나일 자. 선택의 주체는 나일 자가 뭐야, 얘들아? 자유의지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지. 맞지?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우리는 이제 종교적 인간관 버렸어, 알겠니? 네. 우리한테 영혼 없어, 알겠니? 갑이 딸기 우유를 선택했다는 것은 특정 시점에 갑의 뇌에서 신경사건이 발생했다는 걸 의미한다. 갑의 이러한 신경사건이 이전 사건에 의해서 선결정된 게 아니잖아. 이미 결정된 게 아니라 그때 시냅스로 지나간 거잖아. 그럼 이 과정은 선택 시점에 발생한 뇌 성격의 갑이 딸기 우유를 선택한다는 사실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없다. 얘는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무조건 자유의지 없다고 결론. 없다. 따라서 없다 그랬잖아. 네. 이걸 받아들이지 말자.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쌤은 요거를 구체적으로 풀었어요. 있다고 안 했어요. 얘는 없다고 얘는 있다지 얘들아. 네. 그러면 얘는 없다고 있다면 하나로 말해봐. 있다야 없다. 야 반에 담배 피는 애가 안 피는 애가 있고 피는 애가 있어. 알겠니? 네. 그러면 담배 피는 애 있어 없어? 있어요. 있다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한 반에 30명인데 너 담배 폈니? 안 폈어요. 안 폈니? 안 폈어요. 흡연자가 없어. 근데 한 명이 흡연자야. 그러면 우리 반에는 흡연자가 있다야 없다야? 있다가 맞는 거지. 그럼 얘는 없다 그랬잖아. 네. 네. 그러면 이 입장이 왜 반대되는 건지 알겠지? 네.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다는 입장은 자유의지고 없다는 반자유의 논증이 나면 얘는 반자유의지 논증이지. 네. 동전이 앞면이 100, 뒤에가 이순신이 위에 있고 100인데 이제 이순신이다 알겠니? 이걸 깠어. 자유의지. 그런데 반자유의지 그러면 100 됐어. 네. 그럼 얘는 반자유의지지.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했으니까. 그럼 다시 이순신으로 와야 되지 않냐. 있다고. 이해됐어요? 네. 7번 패스. 야 답은 모르겠다. 8번 한번 해보자. 8번, 9번, 10번 틀렸으니까. 알겠지? 네. 요거하고 같이 합시다. 34분이네. A, B를 물어봤어. A하고 B는 뭐냐면 A는 욕구 충족 자유의지고 얘는 두 가지 조건 자유의지가 될 거야. 알겠지? 네. 자, 1번. 어떤 선택을 했다. 원해서 했어. 야, 원해서 했으면 욕구 충족이 원해서 하는 거야. 밥 먹고 싶어. 배고픈 욕구를 채우는 거야. 그지? 먹고 싶은 욕구를 채우는 거야. 이제 배 부르겠지. 그러면 선택을 한 사람 A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아, 지가 원해서라는 건 욕구잖아, 얘들아. 네. 그잖아. 없다고? 있지. 그러니까 이게 동그라미 치고 야 욕구 충족인데 이해되니? 그럼 이렇게 쓰는 거야 얘들아. A에다가 이제 페이지 지금 넘어갔지. 근데 만약에 너희가 지금 몇 페이지 21, 22? 22, 23 22, 23 근데 만약에 이 페이지가 우리 두 페이지가 23, 23면 페이지 넘어가지. 네. 그럼 종이 팔랑팔랑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걸 A, B를 이렇게 요약하는 거야. A는 뭐? 욕구. 이해되니? 네. B는 조건 2라고 쓰는 거지. 조건 2 까먹었지? 옮겨 적는 거야. 첫 번째 뭐라고? 나, 선택, 주체. 주체. 두 번째 조건. 결정에 선결정 되면 안 돼. 이렇게 메모해놓고 문제 풀면 되는 거야. 이해되지? 자, 두 번째. 어떤 선택을 원해서 했다면 그 선택은 그 사람의 B가 있을 수 없다. 얘들아, 이거는 두 가지 조건을 말했지, 얘들아. 네. 욕구랑 원하지 않아서 이거는 뭐라 그러지?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지, 얘들아. 네. 내 말 이해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이거 답이 아니고. 다음 3번. 선결정되어 있다면. 선결정돼. 그러면 봐봐. 얘는 선결정되면 안 되지. 네. 선결정되어 있으면 B는 아니겠지. 네. 그럼 A. A는 무슨 욕구야? 무슨 자유의지야? 욕구 충족. 욕구 충족적이지. 네. 이 사람한테 선결정이다 아니다는 중요한 조건이 아니야. 조건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아무 상관없지. 없어서 또 땡. 그 다음에 4번. 선결정되어 있다면 그 사람한테 A, B가 있을 수 없다. 정답이죠. 봐. B라는 사람한테는 선결정 안 돼야 되는 조건이 있는 거야.
이해됐지? 요거 x야? 그러면 x라고 쓴 거야? 뭐 글씨가 좀 이상하다 요. 그럼 선결점 개 때문에 네. 선결점 개면 이 조건에 들어맞지 않으니까 b가 아닌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8번 틀렸죠? 알겠니?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보면 돼. 이 두 가지 조건이면 되게 중요한 거야. 쌤 오늘 했던 것 중에 넘버링 하는 거 기가 막히지. 넘버링. 원투. 내가 여러 가지 해봤어. 1, 2도 쳐봤고 1 괄호도 쳐봤고 양쪽도 쳐봤고 1 동그라미도 해보고 1 네모도 해봤어. 여기 제일 간단해. 1 한쪽으로. 이거만 쓰면은 짝대기인지 내가 실수로 이렇게 끊는지 알 수가 없는데 1 가르치면 되게 편해. 경우의 수. 넘버링. 이해됐어요?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메모하세요. 간단하게 이러고 간단하게 이렇게 저렇게 5번 해볼까? 어떤 선택을 원해서 했고 선택이 결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선택을 한 사람은 A, B 중에 있을 수 없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B는 있을 수 있지 않겠니? 원해서 했다 알겠니? 원해서 했다 알겠니? B 한번 볼게. 얘는 이 두 개만 조건에 해당되면 되지. B는 맞지? 조건 두 가지. 우선 결정 안 돼 있지? 네. 그럼 이 두 번째 조건 맞지? 맞지? 그럼 B가 있을 수 없다고요? 있을 수 있지. 원해서 했고 선결정 안 돼 있으면 이해됐지? 예. A는 안 따져볼게요. 다음에 요거 볼게요. 내가 볼 때는 정빈이가 놓친 게 이거지 싶어. 이걸 자 이봐. 얘는 적절 아니야. 맞나요? 네. 기억이 있까? 기억이 뭐니 얘들아? 반자유, 문제의식 논점, 비판하는 입장이지 얘들아. 네. 비판하는 입장이 하트였지. 이까지 이해되니? 네. 적절한 거 찾는데 내가 볼 때는 정비가 놓친 거 이거야. 이거일 것 같아. 이거는 네모지. 자, 하트는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이지. 네. 그럼 이거 반대되잖아 지금 이렇게 반대되잖아요. 그럼 우리 뭘 찾아야 되냐면 얘가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지금. 얘가 까는 놈이 이거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여기까지 이해됐지? 네. 자 그러면 이제 가설 한번 읽어보자. 소리 내서. 자 읽어보자. 시작. 인간이 결정을 내릴 때 발생하는 신경사건이 있기 전에 그 선택을 알게 해주는 다른 신경사건이 나 혼자 읽고 있는 그의 뇌에서 발생한다. 한다. 그러면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야? 세 글자로 말해봐. 인간이 결정을 내리는데 그 신경사건 이전에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알게 해주는 그 이미 이전에 신경사건이 있었다. 세 글자로 뭐니? 선결점 그렇죠. 선, 결정. 이거지 있지? 이 사람한테 피실험자. P는 뭐지? P라는 게 아니고 실험을 당한다. 알겠니? 네. 왼쪽 오른쪽에 버튼이 있대. 그 어떤 버튼을 누를지 이해됐지? 네. 그리고 신경 이게 뇌에다가 뭐 이렇게 테이프 붙여가지고 삐리리리 측정한 거야. 논의 그 1번 여기 보면 입증이 있고 입증되지 않았다가 있지. 네. 입증 여부와 상관없으니까 이 둘 하나로 묶으면 되겠지. 얘는 입증됐어. 얘 입증 안 됐어. 얘는 상관없다. 여기까지 됐지? 네. 그러면 이 가설이 내가 그랬잖아. 인간이 결정을 내리는데 그가 어떤 선택을 하게 해주는 다른 신경사건을 뇌에서 발생한다는 말은 그거야. 내가 이지영 집사람 이름이거든. 결혼해서 이지영 씨하고 결혼하는데 그 결정을 하기 전에 그 이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하고 이지영 씨 아버지 어머니하고 미리 해주는 사건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가설이니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 네. 그럼 입증이라는 거는 증명이 됐다는 뜻이야. 그럼 이 말은 뭐라? 선, 결정, 되었다는 뜻이야. 내가 이해돼? 네. 응, 이런 뜻이야. 이거 외워야 돼. 그러면 선결정 과정을 고려할 때 결론을 거부해야 된다. 내가 그랬잖아. 얘가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니까. 얘가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니까 얘가 이거에 대해서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선결정을 가정할 때의 결론은 없다지. 네. 거부하니 받아들이니? 받아들여요. 받아들인다고. 이해됐지? 네. 그러면 이것이 입증된다면 그러면 무작위 가정은 참일 수밖에 없다. 무작위 가정이 참이라는 말은 이게 참이라는 얘기잖아. 네.
얘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이게 참이라고? 참이야? 참인데 거짓이야? 네 말은 맞아. 이러면서 안 받아들일래. 이겁니까? 내 말 이해돼요? 네. 참이 아니고 얘 입장에서는 거부지. 네. 그죠? 네. 입증이 된다면, 성결정 된다면. 그러면 되게 웃긴데? 이게 입증됐는데, 네. 입증됐는데 무작위를 왜 따지고 있지? 이게 입증됐는데 무작위를 왜 따지고 있지? 그지? 다음에 3번 넘어갈게. 얘가 입증이 안 됐다고 그랬잖아, 얘들아. 네. 그럼 이게 입증이 안 됐다는 얘기는 네. 뭘로 넘어가야 돼? 진짜. 무작위로 넘어가야지. 성결정 아니면 무작위, 무작위 아니면 성결정. 니네 스타크래프트 세 종족 알고 있지? 네. 스타크래프트 빌리저드사에서 만든 거거든. 그 이전의 게임이 워크래프트였어. 워크래프트 3까지 나왔잖아. 근데 워크래프트가 종족이 두 개밖에 없어. 뭐랑? 휴먼이랑 오르크랑. 인간 종족이랑 괴물족이랑. 그 랜덤으로 했다? 그럼 내가 오르크네? 그럼 뭐가 아니지? 인간. 휴먼이 아닌 거지. 그럼 내가 휴먼이네? 그러면 오르크가 아니라니까? 내 말 이해돼? 네. 만약에 어떤 집은 휴게소에서 가다 보면 짜장, 짬뽕 메뉴 두 개밖에 없어. 여기다가 벽에다가 메뉴가 졸라 다양한 게 짜장, 짬뽕 이렇게 써놨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짜장 먹을래요? 아니요. 그럼 뭘 먹어야 돼? 짬뽕. 물 마실래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왜 남의 집에 식당에 가서 물 처먹고 나가냐고요, 그지? 식사하러 왔으면 짜장 아닌데요? 그럼 뭐 짬뽕밖에 없는 거야. 그럼 봐. 얘가 실험 결과가 뭐라고? 선결정이라니까? 그 선결적인 결정 안 되면 입증이 안 됐으면 뭐야, 얘들아? 둘 다 이거는 무작위라니까, 이까지? 네. 그러면 무작위라면 무작위 이거야. 선결적이 틀린 거야. 무작위라면 선결정 가정은 참일 수밖에 없다. 이 말 좀 이상하지 않냐? 네. 얘가 틀렸다며. 네. 얘가 틀렸는데 뭐 이게 뭐 참이라고 그래요? 4번 볼게. 무작위지 얘들아. 네. 무작위 가정을 결론은 없다지. 네.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니면 거부지. 네. 정답 4번이니? 네. 이해됐죠? 네. 쉽잖아요. 그다음에 H가 입증 상관없이는 아니지. 선결정이지 무작위인지가 중요하잖아. 네. 상관없다 이거. 반자유의지 논적인 결론을 결론이 이거지. 없다는 받아들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그죠? 네.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니은의 이유. 니은의 이유가 니은이 뭐야? 맨 마지막에 받아들이지 말자 그랬지. 네. 왜 받아들이지 말자 그랬냐? 왜 받아들이지 말자 그랬다. 1번 영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들아 웃긴다. 자가 얘 있잖아. 네. 둘 다 무슨 논이야? 유물로. 그래. 얘는 그러면 영혼이 있다 그랬니? 아니요. 처음에 그랬잖아. 몸도 있고 영혼도 있다. 종교적이고. 네. 영혼 없어. 뭔 말이 있어. 유물죠. 유물론인데 유물론에서 한정했어. 이제는 이거 지워도 돼. 유물론에서 자유의지가 있을까라는 첫 번째 주장은 반자유의지 논쟁에서 얘기하는 거야. 얘도 유물론. 얘도 화살표 유물론에서 왔잖아. 네. 근데 얘가 틀렸다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영혼이 없으니까요. 얘도 영혼이 없다고 그랬잖아. 네. 이유가 아닌 거야, 걔니? 네. 10번 틀렸던 게 너? 저 답 뭐 했을까? 답 뭐 했을까? 저도 처음에 답을 처음에 저 2번은 2번 했다고? 2번 한번 봅시다. 2번 따져봅시다. 2번 어떤 선택은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작위로 선택을 안 일어났다는 말은 뭐야? 무작위로 선택이 일어난 게 아니다는 말은 뭐야? 얘들아 세 글자로 무작위 아니면 뭐야? 선결정. 선결정이지. 그럼 이게 어떤 결정은 선결정되었기 때문이다. 그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얘를 까는 이유는 선결정되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네. 주장하는 자유의지가 있기 위해서는 선결정되지 않아야 되잖아, 얘들아. 네. 근데 얘가 얘를 깨는 게 선결정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고. 얘는 자유의지가 있기 위해서는 선결되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개소리인 거지.
알겠지? 다음. 어떤 것들은 선결정도 있지만 육부충족적인 자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얘들아, 얘를 이걸 왜 따지고 있니? 배고파서 밥 좀 먹고 졸려서 자는데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니? 얘는 하나도 안 중요한 얘기야. 이게 중요한 거지. 4번 답이 뭐야? 반자유 논증의 선결정에 관한 고려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거든. 자, 반자유 선결정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했지? 얘를 받아들이자 얘기 맞지? 네. 4번 맞는 말이지. 근데 문제는 뭘 물어봤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돼. 오늘이 금요일이지. 네. 그리고 날이 따뜻해졌지. 네.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날씨 따뜻해진 거야. 이거 틀린 소리 아니니 얘들아? 네. A가 맞아, B가 맞아. 근데 A 때문에 B가 일어났다는 인과관계를 성립하는 건 별개의 문제야. 네. 자, 그러면 이 말은 맞는 말이야.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다음 중 위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본 게 아니야, 그지? 네. 뭘 물어봤니? 이유. 왜? 그지? 네. 그러니까 얘를 왜 깠죠? 이렇게 물어봤지. 네. 그 같기 때문에 깠다라고 해야 돼? 다르기 때문에 깠다고 해야 돼? 다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이 소리가 개소리니까요. 달라서 이렇게 말해야지. 이게 뭐라고요? 자유주의 선결정 과정은 맞아요. 받아들일게요. 이 얘기를 왜 처하고 있냐고, 그지? 네. 그 답이 여기 없어요. 5번. 어떤 선택은 자유주의 산물의 두 가지 조건을 총 모두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얘는 없다지. 네. 그럼 얘는 자유의지가 없다는 주장이잖아. 근데 이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는 조건을 말했지 지금. 네. 근데 있을 수 있는 조건이 얘 따라서 따져보니까 있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거지. 그러니까 얘가 다른 게 딱 다른 게 뭐야? 요 두 개에서 다른 거는 요 한 글자 없다 있다. 요것만 다르지. 네. 그러니까 얘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얘기잖아. 자유의지가 있다. 뭐가 있다? 자유의지가 있다. 자유의지가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지. 네. 두 가지 조건에 맞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네가 없다고 했던 주장은 틀렸어. 이해되니? 네. 그러니까 이 글은 오늘 좀 배운 게 많지. 내가 시간 오버해 가면서 얘기한 이유는 네가 논리적으로 따질 때 항목화식에서 수화식으로 되어 있는 수화처럼 글도 뭐라고 하는지 졸려 뒤지게 이렇게 읽었다면 끊어서 읽고 나눠서 읽고 표시로 동그라미 내면 그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심지어 대학 간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 끊어보자. 끊지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대학 간 친구가 대학교 가서 내가 아까 말했던 공부 졸라 못했다는 친구 있지. 자학교 받았대요. 왜? 공부 잘했어요. 왜? 재수하면서 비문학 배우면서 끊어읽기 하는 게 있잖아, 얘들아. 대학 가서 써먹기 되게 좋은 거야. 내가 수능이 뭐 해준 말이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 했지. 네. 대학에 가서 학문을 받아낼 능력이 있느냐를 보는 시험이야. 그러니까 일단 니네 대학교만 가면 돼. 공부 못해도 대학을 가는 거는 기본이고 이걸 하는 거는 대학 가서도 잘하고 취직도 잘 돼서 행복하게 잘 먹고 살아야 돼요. 대학만 가고 나중에 학사 경고로 퇴학당하면 뭐요? 알겠어요? 네. 그렇게 착실하게 해놓고 다음 숙제는 3일차 세 번째 거. 이건 졸라시는 건데 다음 문학 위주로 가고 이건 졸라실 까겠니? 네. 풀지 말고 해와 책. 자, 수고했습니다. 저희 3일차 했었는데 네. 숙제를 전해주죠. 한 번 더 해. 한 번 네. 더 한번 오답 체크 해와. 다음 숙제까지. 수능 특강은 숙제 없어요. 수특은 한 개만 더 해와. 한 개만 더 해와.